성남수가 이제 선도지구 지장인데 그 기존 갖고 아주 지금 우리 주민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란의 원인을 제공한 성남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도시는 조용해요. 왜 우리 분당만 시끄러워요? 그럼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국토부가 제시한 안과 다른 신도시와 우리 성남시가 다른 기준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행정은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이죠.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고 보편 타당성이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게 가장 중요한 행정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과거부터 해왔던 원칙 또 다른 신도시와 다른 원칙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려면 그만큼 타당한 설명과 설득력 있는 해명이 성남시로부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성남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명상위원장님은 저하고 인연이 오래되는데 강원도의 부지사로 올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부지사를 할 때 춘천 속초까지 가는 철도가 정말 어려운 거였는데 그걸 부지사 시절에 아주 잘 해놔가지고 이제 강원도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여주까지 가는 철도가 연결돼 있잖아요. 3년 되면 이제 여주 원주가 연결되면 1시간 20분이면 이제 판교에서 강릉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철도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존 도시를 또 짓는 게 아니고 미래의 어떤 도시를 가장 우리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 건가라는 부분에서 적임자이기도 하고 또 하나 우리가 철도를 연결하는 데서도 적임자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 보도제약 문제를 푸는 것도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랑 특별히 오래 인연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특별히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여러분들 얘기를 많이 듣는 자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시면 나중에 추후 우리가 전적으로 정리하거나 도움되는 일은 나중에 저희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개받은 국토교통위원장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맹성입니다. 이게 2주 대책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계획 세우는 단계도 이렇게 힘든데 계획이 확정이 돼서 실행하는 단계도 아마 갈등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이 본질적인 것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이게 논의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문제 제기하신 고도 제한 문제, 빌라가 왜 빠졌는지 문제, 그 다음에 용적률하고 분양가 그런 거 다 결정하는 문제. 자, 이걸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되냐? 시청이 나서서 사실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용역사하고 대화하고 그래도 좀 불합리한 게 있으면 국토부에 그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 문제가 복잡해지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공모 기준을 만들 때부터 어떤 누구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바로 공모 기준이 내려와서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신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제 말씀드린 것은 국회에서 할 일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을 해서 모으지 않으면 어떤 분의 의견을 어떻게 담아야 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모아주시면 그것은 반영해서 얼마든지 국토부하고도 협의하고 필요하면 법을 재개정해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견이 모아져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의 공유죠. 모든 정보가 공유가 됐을 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정보가 전부 공유하기 속에서 일방적으로 바꾸면 그건 분란만 일으키는 거고 그 주민들끼리의 싸움만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분당이 지금 선도지구 주민 간의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은 가장 큰 문제가 시와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신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그렇다면 발표하고 있는 선도지구 약 12,000가구 그 이후로는 사실상 더 이상 재건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확실한 대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원님들 여기 이 시에서 상당 부분 공무원들을 여기 파견해가지고 용역팀하고 상시 의논하는 구조를 안 가지면은 이게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건 좀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맹성위원장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에서 해결해야 될 일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국회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반 시설 들어가는 비용 아까 같은 하수정걸 처리하는 문제라든지 뭐 이주단지 문제였을 때 우리가 그린벨트를 푸냐 안 푸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세제 문제에서 1+1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초과이익 환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는 국회가 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한테 하루에 문자가 한 100개씩 오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맹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용역팀하고 성남시에서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 성남시하고 불러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우리 성남시하고 우리 기술단이 좀 노력해달라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를 들어서 속도를 좀 내달라든지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결론이 나기 전에 그러니까 사전에 좀 협의를 해가지고 좀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지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 아니 사람이 안 사는데 사람이 산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10월 달에 잘 준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오란 판결은 오래됐어요. 꽤 검토를 해서 이제 한번 예타 올렸다가 다시 빼고 그래서 설계를 해가지고 거의 이제 꼴대앞까지 가 있는 거죠. 근데 판교 5호는 이제 망에 넣는 단계더라고요. 경기도 광역철도망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그거 있는 것 중에서 뽑아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을 하는데 지금 판교 5호는 경기도가 국토부에 신청을 했어요. 승인을. 그래서 판교 5호가 이제 결론이 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전철로 하지 말고 이제 같이 연결해서 하자는 말씀이잖아요. 그거는 아마도 철도망 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뽑아서 예타를 신청을 할 때 시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이게 BC 값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마 방향을 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중요한 것은 판교 5호는 국토부에 제출돼 있는 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는 게 우선이에요. 제가 이 아주 선거를 하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이 시민들이잖아요. 근데 8호선을 하려고 예타의 그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기술적인 검토 하나하나를 다 하면서 8년 동안 노력해오는 것에 아주 각별히 감동을 받았고 우리 정치는 왜 이걸 해결하지 못할까 이런 시점이었는데 저도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이 모란 판교가 대략 그 한 6천억 정도 들어가는 게 8년 동안 끌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좀 놀라운 점이었고 또 하나는 결국 이게 서현하고 연결이 돼야만 의미가 있는 거고 저기 굉장히 맥히잖아 서현도기 일대가.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분리돼서 지금 추진돼 왔던 거죠. 지금 저희가 국회의원 와서 출마해서 보니까 이걸 결국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한꺼번에 이 계획을 지금 세워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연내 이걸 정리를 하고 요 뒤에 오포 부분은 우리 김병우 의원이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이번에 함께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잊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시범단지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포까지 연결하는데 중간에 서현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는 의심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내서 감사하고요. 이거를 그냥 흩어지지 마시고 여기 꼭 우리 의원님들이 성남시를 좀 더 보강해가지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의견을 모아서 성남시에서 해결되면 해결 안 되는 거는 빨리 넘기면 넘길수록 잘 국토부의 지침에 의존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맹성규 위원장님이 잘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왜 맹자의 후예니까 잘해 줄 거라고 보고 이렇게 박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